겉으로 보기엔 삶이 완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고 심지어 성공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 것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하루가 지나면서 이런 느낌은 쉽게 억누를 수 있습니다. 전화, 일, 책임감, 대화 등이 방해가 되죠.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결국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미묘하지만 끈질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칼 융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정, 일상 습관, 그리고 외부에 보여주는 모습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종종 억눌려 있는 내면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세계는 때때로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 불안감, 무의미해 보이는 슬픔, 반복되는 꿈,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완전함 같은 감정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감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의 삶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질서, 선택한 길, 정체성을 제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미루고, 더 많은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깊이 가라앉았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시 떠오를 뿐입니다. 때로는 연인 관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없이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매일 아침 같은 장소로 향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망설임이 어깨를 짓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내 안에는 이런 공허함이 있을까? 라는 익숙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질문은 정신질환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사회에 보여주는 모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강하고 조화롭고 안정되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외면해 온 내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외면은 삶이 질서정연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외부 세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 오랫동안 억눌려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눌린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순히 호기심에 이 영상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목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어떤 느낌에 이끌려 이 영상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면의 여정은 거창한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편함, 예상치 못한 깨달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융의 가장 큰 강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성답을 제시하는 대신 우리가 회피하는 질문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친 것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올바른 질문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면 오랫동안 말하려 애썼던 내면의 목소리가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삶에 대한 가장 놀라운 진실 중 하나는 때로는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야 할 때 오히려 가장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칼 융의 사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적인 결정과 일상적인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억압하고 숨기고 미루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감춰왔던 여러 측면들로 이루어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모두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와 잘 지내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학습된 것인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이 용납되는지, 어떤 반응이 수치스러운지, 어떤 행동이 칭찬받는지 점차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어떤 부분을 숨길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까봐 분노를 억누릅니다. 그는 질투심을 차마 인정할 수 없어 즉시 부인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경시하고 슬픔을 밀어내며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내면의 감정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된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융의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억압한 것을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위장할 뿐입니다. 그러면 억압된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나타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왜 그 생각이 우리를 그토록 무겁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형태로, 때로는 우리가 타인에게서 용납할 수 없는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어떤 점이 우리를 그토록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외부를 탓하기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거부하는 부분이 우리 내면에 외면하고 싶은 부분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비난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솔직한 자기 인식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우유부단함이 평소보다 더 거슬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당신에게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당신 역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 깊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깔끔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진정한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사람이 강하고 조화롭고 존경받는 측면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측면들을 통해서도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기 내면의 낯선 자를 마주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낯선 자는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수년 동안 문 밖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는 것은 때때로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이 반드시 파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면의 어둠을 억누르는 한에서만 그 영향력 아래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직시하게 되면 비로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경시하고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숨겼는지 깨닫게 되면 은밀하게 삶을 지배해 온 힘들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보여왔던 많은 반응들의 고삐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위안보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에는 치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받은 감정은 숨겨진 감정보다 덜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은 자아는 억압된 자아보다 덜 해롭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면을 당장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면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융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자아를 인식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칼 융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고 그의 업적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사상은 많은 학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사람의 가장 큰 위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융 역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바로 그러한 고비를 넘겼다.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붕괴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면에서 돌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과 같았다. 오랫동안 함께 연구해온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단순한 의견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익숙했던 중심을 잃는 것이었고 그가 정신적으로 의지해왔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 이후 융은 내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쉬운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들에 직면하기 위해서였다. 그 시기에 그는 꿈을 기록하고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신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외부에서 자신을 묘사하던 사상가에서 내면의 어둠을 들여다보도록 강요받는 인간으로 변모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융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로지 융의 이론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계속되지만 그 무엇도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실 후에, 때로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 혹은 삶에 뚜렷한 문제가 없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정신적 붕괴로 오해하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을 단순히 고통이나 좌절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들은 개인이 자신의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하는 문과 같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맡아왔던 역할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택, 강해 보이기 위해 유지해온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충분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과 내면의 자아 사이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 예전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개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지만 더 힘든 여정입니다. 먼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선택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종종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각 없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활기차 보이는 많은 삶들이 오랫동안 내면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의 가장 강력한 유산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침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불확실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곧바로 실수로 단정짓지 마세요. 어쩌면 이 순간은 붕괴의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 사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 중 하나는 원형입니다. 언뜻 보면 이 단어는 멀게 느껴지거나 복잡하거나 책에나 나오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 꿈에 나타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으로, 때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에 대한 갑작스럽고 강렬한 인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개인적인 기억과 의식적인 결정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아주 오래된 인간 경험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공유된 내면 세계가 존재합니다. 원형은 이 심오한 영역이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원형은 단순히 동화 속 등장인물이나 고대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 내면 세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원형을 이해하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점차 해독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융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 중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거나 미루거나 숨기거나 뒤로 밀어내는 자신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특정한 메시지들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어떤 특성은 장려되고 어떤 특성은 억압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겉으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어떤 부분을 숨겨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숨겨진 부분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시된 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조용한 곳으로 물러날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때로는 사소한 사건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다시금 그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특정 상황에 과잉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이 지나치게 거슬리기도 합니다. 혹은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융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종종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우리를 더욱 진정한 자아로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면에서 배제해왔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이 개념들은 인간 내면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며 이들은 모두 균형을 추구합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깊숙이 숨겨진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감정, 직관, 표현력, 의지력, 내면의 균형, 관계 형성 방식 등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내면 구조 안에 다양한 정도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측면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지면 삶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때는 관계에서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융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 내면의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고 더욱 균형 잡힌 전체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면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더욱 성숙한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융은 페르소나라는 중요한 영역도 제시했습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맡는 역할, 책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등 이 모든 것이 페르소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특정한 사회적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이 이러한 외면을 자신의 전부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겉으로 강하고 순종적이며 절제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면에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융이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눈에는 명확하고 확고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외면적인 역할뿐 아니라 그 역할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원형이 중요해지는데 원형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내면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융의 사상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의 중심에는 본질, 즉 자아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가 존재합니다. 이 중심은 한 인간 내면의 다양한 측면들이 갈등 없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곳입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실제로 이러한 중심을 향한 긴 내면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사람은 먼저 자신의 가면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억압해왔던 측면들을 보기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자신 안의 불균형한 부분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성품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욱 신중하고 솔직하게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형태를 갖춰가는 것입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내면의 다른 영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주의력, 질서, 통제력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미뤄두거나 억눌렀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정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칼 융이 꿈의 중요성을 부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꿈은 우리 내면 세계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즉,
잠자는 동안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장면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작용하는 과정들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긴장감, 충족되지 않은 감정,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들이 밤에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은 방해물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의식이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집중하면 내면 세계는 밤의 다른 요소들을 부각시키면서 일종의 보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여기서 꿈의 의미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 그 자체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루의 속도가 너무 빨라 밤에 남은 흔적들이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내면의 목소리와 단절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 또한 중요한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꿈은 왜 명확한 문장이 아닌 상징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내면 세계의 언어는 일상적인 사고방식의 직관적인 논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꿈은 종종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느낌을 남기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내면 세계는 직접적인 설명이 아닌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신을 보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어떤 부분에서 불안정한 느낌이나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이러한 상징을 통해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은 단순히 조급함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꿈은 일상생활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압박감,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 또는 내면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가 낯익게 느껴지는 꿈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융에 따르면 꿈속의 공간은 종종 정신 구조의 다양한 영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은 오랫동안 외면해온 내면을, 탁 트이고 광활한 풍경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꿈속의 모든 상징은 꿈을 꾼 사람의 삶, 감정, 그리고 당시의 심리 상태와 함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강조한 핵심입니다. 즉, 정해진 공식으로 꿈을 해석하는 대신 각각의 꿈은 고유한 내면의 그림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융이 특히 주목했던 문제 중 하나는 반복되는 꿈입니다. 같은 주제가 여러 해에 걸쳐 다른 형태로 반복되거나 비슷한 감정이 꿈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드러나고 싶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면 세계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꿈의 중심에는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 표현되지 않은 감정, 혹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내면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꿈의 의미에 진정으로 집중하면 같은 이미지가 이전의 강렬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면 반복의 효과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이 얼마나 기능적인지 보여줍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침대 옆에 노트를 두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꿈의 세부 사항이 아직 생생할 때 본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꿈은 아침에 정신과 접촉하면서 빠르게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만지거나 하루 계획을 생각하거나 심지어 몇 분만 기다려도 많은 세부 사항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분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즉시 설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장면, 감정, 인물, 배경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감정, 비슷한 인물, 자주 등장하는 장소들이 그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패턴을 보여주는 지도가 됩니다.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꿈에서 본 인물이나 상징을 의식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내면 세계와 의식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연결고리가 개인이 자기 자신과 맺는 가장 깊고 친밀한 연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조용히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을 중대한 사건, 중요한 전환점, 혹은 잊을 수 없는 만남과 연관짓습니다.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분위기가 바뀌고 주인공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칼 융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고요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종종 꾸밈 없고 조용하며 천천히 다가오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익숙한 얼굴을 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긴 여정 중에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간 후 저녁에 홀로 있을 때 짧은 고요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작고 보이지 않는 순간이 바로 융 사상의 핵심입니다. 외부 환경보다는 내면 세계로 사람을 이끄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름을 한 번 이상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걸까요? 융에 따르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에게는 외부 세계의 역동성에 몰두하는 것이 내면으로 향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분주함, 책임감, 목표, 과제, 끊임없는 움직임은 때때로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자기 고립이 됩니다. 바쁨은 무의식적으로 보호막이 됩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좀 더 편안해지면 살펴봐야지. 이것들부터 처리해야겠다와 같은 생각들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히 미루는 말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로 향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내적 방어 기제입니다.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미뤄지는 내면의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융이 주목한 핵심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질서정연한 삶 속에서 사람은 점차 내면의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들리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공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솔직한 자기 성찰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심오한 통찰이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종종 더 명확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자신의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특정 상황에서 그토록 지치는지, 왜 특정 반응이 반복되는지, 왜 비슷한 관계가 비슷한 감정을 남기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에는 진정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융은 이것을 단 한 번의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회성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펼쳐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깨어나고, 매일 조금씩 더 솔직해지고, 매일 조금씩 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나요? 원형의 의미였나요? 꿈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나요?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느껴왔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익숙한 느낌이었나요? 사람 내면에서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라고 말하는 순간은 중요합니다. 융의 사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깨달음의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순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여행의 첫걸음을 내디뎠을지도 모릅니다. 융이 평생 동안 전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찾는 여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하고 균형 잡히고 진정한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진정한 지지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언제나 그곳에 존재해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그 연결에 조금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